어제는 제가 병원에 갔다가 참 병원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엉망이에요, 요즘요. 그런데다가 어제 혈액 채취를 할 필요도 없는데 하는 줄 알고 2시간 일찍 가서 2시간이 넘도록 기다렸습니다. 의사 만날 때까지. 어제 심장 MRI를 했는데 심장 MRI 하고 난 뒤에 조영제가 투입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투석을 갖다가 3일 연속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심장 MRI 한 병원에서는 우리 병원은 외래 환자는 못 해준다. 그래가지고 문 닫은 동네 투석 병원에 가서 퇴근한 간호사를 출근시켜서 투석을 하고 토요일 날까지 또 계속 연달아 투석을 해야 돼요. 자, 언제 이식이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 깝깝하고 자녀 신장이라도 이식이 꼭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담당 코디는 마치 처음 본 사람처럼 이식을 할 거냐 이렇게 묻고 하는 걸 겪으면서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아마 내가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고 말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좀 잠이 일찍 깼는데요. 잠이 안 와서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리빙 어떤 인생이라는 건데 영국의 런던 시청에 근무하는 공공사업가 과장이라는 사람이 마누라도 일찍 죽고 아들과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남긴 돈, 자기가 모은 돈을 언제 우리한테 줘서 집 사서 나가느냐 그것만 궁리하고 있고 아들과도 대화가 멀어졌어요. 외롭게 그냥 기계적으로 사무실에 나가서 부하들한테는 엄격한 척하면서 들어오는 업무는 제대로 하지 않고 미루고 전형적인 공무원의 복지안동을 하면서 엄격한 얼굴로 하루하루를 때우던 사람이에요. 주변에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조퇴를 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암에 걸려버렸습니다. 길어야 한 6, 7개월 산대요. 충격을 보통 받지 않았죠. 아들한테 이야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들하고 며느리는 아버지가 혼자서 불 끄고 있는 집에 들어오면서 아버지한테 오늘 이야기해서 돈 받아서 빨리 나가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내 병 걸렸다 이야기도 못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출근하지 않고 그냥 해보고 싶은 걸 해보다 죽자라고 해서 은행에 저금한 돈 절반을 찾아서 휴양지로 갑니다. 휴양지에서 삶이 무료해서 자살을 하려고 수면제를 모으는 작가를 만나서 둘이 술도 먹고 일탈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다시 이제 직장을 가기 싫고 자기 직장에 자리를 옮긴 여직원을 길에서 우연히 만납니다. 그 여직원을 데리고 밥 먹고 하소연을 합니다. 영화 보고. 나중에 여직원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 둘이 나이 차이가 많은데 남들이 소문나면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오래 못 산다고 유일하게 여직원한테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달 있다가 사무실로 복귀를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영국의 그 서민 주택가가 슬럼화되어서 폐허처럼 돼 있는데 그 자리에 애들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진정 오는 걸 그렇게 피해 다녀요. 미루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작심을 하고 그 비굴할 정도로 간청하고 주변 부서에 사정하고 해서 그걸 관철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만들어진 놀이터에서 눈을 맞으면서 그네를 타다가 어느 날 죽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 이 주인공이 하는 말이 있어요. 길에서 만나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간 여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별명은 좀비시다. 이집트에 나오는 미이라다. 미이라처럼 기계적으로 출근했다가 기계적으로 퇴근하고 주변 사람을 아주 기계적으로 대하고 농담의 여지조차도 없는 엄격한 사람. 자, 영국이라는 계급사회에서 중산층 신사가 되고 싶다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평범한 그냥 안정적 직장에 다니면서 신사가 되고 싶었다. 무대가 1950년대에 다들 모자를 쓰고 다닐 때입니다. 그래서 모자가 등장하는데 그게 신사의 상징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는 어릴 때 애들의 놀이터에서 해가 지면 엄마들이 한국처럼 골목이나 놀이터에서 나오는 애들을 억지로 끌고 가는데 그런 애들이 대단한 애들이고 해가 져도 뭐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언제 엄마가 부르러 오냐고 놀이터 한 구석에 혼자 쭈그리고 앉은 그런 애의 인생은 뻔하다. 자기 인생이 그렇게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시한부 야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서민들을 위해서 놀이터 청원을 오는 그 서민 동네 아줌마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유일하게 보람을 느끼고 만들어진 놀이터에서 추운 겨울에 그네를 타다가 이제 죽어갑니다. 그가 죽고 그를 해고하는 직장 동료들이 다 놀이터가 지 때문에 만들어졌다, 상사 때문에 만들어졌다, 아부하고 이러다가 이제 기차를 타고 같이 출근하는데 거기서는 인정합니다. 그 사람이
이 인생에서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도 그 놀이터를 만들므로써 이 삶의 보람을 찾았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람의 그런 뜻을 받아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오면 미루고 복지부동하지 말자고 맹세를 해요. 그로부터 또 몇 달 뒤 처음처럼 다 돌아갔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데요. 그 영화가 상징하는 의미는 인생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무런 재미도 없고 희망도 없고 지겹기 짝이 없고 무료하게 살아가고 좀비처럼 살아가고 우리 지금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요즘 제가 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하루 사무실에 나와서 뉴핑을 때우고 또 시간 나면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고 아니면 큰 병원에 가서 또 검사를 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내 인생도 이러다가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씩 들죠. 그래서 그 영화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내가 병에 걸렸다는 걸 알자 은행에서 평생 모은 돈 반을 찾아가지고 가방에 넣고 휴양지로 떠나서 마지막으로 즐겨볼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도 이제 TV나 이런 데 보면 나의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는 뭐 5대양 6대주를 다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때는 나도 그렇게 하면 즐겁겠다 생각했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내가 5대양 6대주를 가본들 얼마나 가겠습니까? 안 가본 데가 훨씬 많을 거고 가본들 그게 뭔 개인적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 만족이죠. 그래서 제가 참 아침에 그 새벽에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더라도 내가 오늘 또 뉴핑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생방송을 하고 앵그리블루 활동을 가다듬어서 가고 이런 것이 행복이 아니냐. 자, 그런 속에서 5+3 정책을 추구하는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 실패의 연속이죠. 정치인으로서도 성공하지 못했고 당을 만들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사회적 가치를 밀어붙이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그래서 사회 철학을 담은 책을 냈지만 그 책이 사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도 못했어요. 한때는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좌절되거나 좀 우울할 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왜 안 그러겠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누군가는 그래도 이 사회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같이 갈 수 있고 거기서 사는 힘을 얻게 된다면 그것이 내가 의미 있게 살은 거 아니냐. 요즘 이 몸 안에 길이가 한 15cm 넘는 그런 이 플라스틱 투석관을 해가지고 심장까지 박아서 있어요. 그래서 느끼면 이 심장 안에 뭐 화살이 하나 박힌 느낌입니다. 투석을 할 때마다 이 온몸에 피냄새가 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삶의 수준은 굉장히 열악하지요. 자, 그러면서 지금 뭘 좀 하고 싶은 것을 하지를 못해요. 어제도 정가원 목사님이 연락 와서 오후 2시에 자신들 장충체육관 행사에 와서 연설을 좀 하라는데도 하지도 못했고 오늘도 보수 유튜버들 모여서 5시에 공동 생방송을 하는 모양인데 거기도 제가 투석 시간하고 겹쳐서 가지 못합니다. 어제도 목요 집회도 제대로 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다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낳고 있고요. 삶의 이 수준이 굉장히 좀 열악해지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병원과 방송과의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지금 책 하나도 제대로 읽을 시간도 제대로 안 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제가 굉장히 좀 가끔은 저도 사람인지라 우울하거나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잠깐이고요. 내가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까지 현실적인 대단한 성공을 위해서 살아온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애를 쓰고 살지도 않았다. 다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더 5+3 정책이나 서포 15조를 더 찬성하고 동의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정책을 말하는 우리 주장으로 위로받는 사람이 더 생기고 일상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이런 우리 주장들을 보면서 위안을 얻고 제 방송을 보면서 힘을 얻게 된다면 그것으로 내 삶의 의미는 충분한 것 아닌가 요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리빙 어떤 인생이란 영화가요. 제 확신이 맞다라는 희망을 제게 가져왔어요. 자, 이 영화는 원래 1951년에 이끼루 살다라는 제목을 가진 구로사와 아키라 일본의 명장의 영화인데요. 1950년에 전후 일본 사회를 바탕으로 만드는 영화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일본계 영국 작가 가조 이시구로가 이 영화 각색을 맡아가지고 영국 1950년대 중반을 무대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가 상당히 고전적인 미장센에다가 화면 구도를 가지고요. 한 노인의 성실하지만 소시민이었고 중산층이었으며 적당히 살아가던 한 노인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각성하고 가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생이 나름대로 무료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고 이 희망이나 축복은 잘 보이지 않고 현실이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좀비처럼 하루하루를 때우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건데요. 자, 그런 분들도 희망이 따로 있고 인생의 행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루하루 내 삶의 의미를 갖다가 잘 이해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의를 다해서 대하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의미다 하는 것을 느끼기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특별한 축복이나 선물이 아니라 그리고 열심히 살아내면서 그 속에서 자기 보람을 찾고 누군가는 그걸 기억해 줄 때 그것이 바로 중요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답답한 인생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We are